네, 저희가 아주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솔직담백하게 돌직구를 날리는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아주 확실한 투자 전략을 세워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판교스탁 라운지의 정경민 과장 그리고 김종효 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모시고 이렇게 또 오랜만에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긴장이 되긴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FOMC 회의 단연 이번 주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인내심이라는 문구가 삭제됐어요. 뭐 말장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우스갯소리로 옐런이 아니라 임런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어제 하루 종일 뭐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따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꿈에 나올 정도예요. 네네. 옐런 의장이. 네. 굳이 복귀를 하자면 옐런 의장 핵심은 이제 금리 인상을 지연하겠다 뭐 이런 거고 급격한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라는 걸 좀 제하긴 하는 뭐 그런 수준이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명분이 확실하게 좀 제시가 됐죠. 뭐 경제 전망치와 물가 예상치 하향으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확보를 해둔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제 신흥국의 급격한 자금 이탈은 어쨌든 뭐 당분간 좀 이연됐다, 조금 마음을 놔도 된다, 뭐 이렇게 좀 전망을 해도 되겠고요. 최근 외국인 수급을 놓고 보면은 뭐 약간 시스템적이다 이렇게 좀 짚어드려야겠습니다. 환율이 오르면서 수출주가 오르고 그간 환율이나 유가, 금리 변수에 입각한 외국인의 그 매수가 천천히 들어왔기 때문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뭐 그런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 뭐 수급을 놓고 견인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나요? 07년 빼고는 뭐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외국인이 구미에 당기고 또 오른 것도 별로 없고 환율 호재를 맞은 뭐 수출주인 뭐 대표적인 대형 IT와 자동차는 뭐 당연히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뭐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의 관전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과연 삼성전자, 현대차 이외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전차 이외의 확산이 나오느냐 또한 이 삼성전자, 현대차 이외에 같은 섹터 내에서 이선 업체들로의 외국인들의 매수에 확산이 나오느냐 이 부분이 향후 강세냐 초강세냐 아니면 중강 정도의 강도를 보일 것이냐 요거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외국인들 눈에 한국 시장이 매력적인가요?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정경민 과장의 얘기를 이어받으면 지금 이제 확산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앞으로 이제 중요하게 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요? 일단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일부 기업을 사고 있다라고 저는 여전히 판단하고 있고요. 그 일부 기업의 핵심은 결국은 우리나라의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뒤로하고 매출이 정말 늘어나고 있거나 아니면 해외 쪽으로 여전히 충분한 마켓 시ェ어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강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기업이 과연 우리나라에 몇 개나 되느냐? 몇 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기업에 대한 매수를 강화할지 몰라도 나머지 다른 기업들은 더 매력적인 시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외에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최근에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의 전반적인 시각은 한쪽 시장이 좋다고 해서 그쪽으로 몰려가는 것은 정말 일부에 불과하다. 중국, 인도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뭐 한국이 아닌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포인트는 매출과 시장 점유율, 그것도 한국이 아닌 글로벌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경민 과장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저도 이제 질문을 좀 하나 드리고 싶은데, 네. 그럼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종목은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뭐 지난 방송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긴장하신 거 아니죠? 과장님? 아닙니다. 행성에 한우 먹으러 가고 네. 꼬막 먹으러 벌교에 가고 회 먹으러 어시장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한국에서 가장 매력적인 게 뭐냐? 그러면 수출 주면서 대형 IT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한국의 대표 몇몇 종목들이죠. 반도체, 휴대폰, 그다음에 매우 저평가되었다가 이제 조금 해소의 국면에 있는 자동차. 뭐 이렇기 때문에 공교롭게 그것들이 또 우리나라 그 시가총액 상단이기 때문에 네. 이것들로 압축이 됐던 거는 뭐 피할 수 없는 뭐 현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종목을 여쭤보셨으니까 종목을 말씀드려야겠는데 이 종목군에서 보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맞다는 생각이고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같은 이제 뭐 개인 투자자분들 같을 경우에는 만족할 만한 절대 수익률이 나오기는 어렵겠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뭐 두 자릿수 뭐 20% 30% 정도는 좀 어렵겠지만
이걸 벗어날 경우에는 그나마 시장도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네, 그게 어떤 건가요? 종목은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현대차, 신한지주 4개를 꼽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네. 필터링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환율 단위죠. 환율의 수혜를 보는 전통주들입니다. 지금 환율이 그냥 움직이는 환율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에서 나오는 구조적인 환율 그 차이기 때문에 이 환율이 당분간은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수출주를 좀 꼽았고, 둘째로는 금리 저점을 확인하고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죠. 금융주들의 좀 강세가 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신한지주를 꼽았고, 마지막은 저할인율 지금 1.75%밖에 되지 않는 그런 할인율의 왜곡을 막아줄 수 있는 고ROE 단을 가지고 있는 주식들. 그래서 요 4가지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현대차, 신한지주 이렇게 4가지를 좀 꼽아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제 뭐 다른 종목에 대해서는 저도 대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뭐 저평가에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외국인들의 수급만으로 올라가기 위해선 좀 더 다른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좀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상당히 좀 부족한 편이죠. 뭐 특히 뭐 NIM 부분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악화가 되고 있고 뭐 이렇게 네. 하지만 신한지주의 특징 가장 큰 특징 하나가 뭐냐면 말 그대로 지주회사입니다. 증권사를 좀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 은행의 고액 자산이나 뭐 은행들의 그 자산을 가지고 고마진이 나오는 증권 상품을 이용해서 지금 시너지를 내고 있다는 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어쨌든 금융주를 우리나라의 원화를 사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그중에 탑픽을 하나 고르라 그러면 저는 신한지주 좀 꼽을 수 있겠다 생각하겠습니다. 네. 저는 신한지주도 좋은데요. 네. 저는 뭐 그 더 대표주를 더 꼽자면 구미가 당기는 종목이 네, 저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는 네네. 그러니까 금융주도 저도 이제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만약에 이제 금융주 중에서 뭐 외국인 매수 이런 걸 떠나서 하나 꼽는다면 하나금융지주가 어떨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네. 그럼 생각을 좀 고쳐보도록 하나금융 건물이기도 하니까. 네, 여기 건물이 하나금융이거든요. 네. 어쨌든 신한지주와 또 하나금융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앞으로 흐름을 좀 잘 살펴보시면 두 전문가 어느 분이 웃으실지 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봐야 될 텐데요. 어제 코스닥 시장 보셨나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 장중에 급락, 급등, V자형 곡선을 그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지러울 정도였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아마 시장에 참여한 연수에 따라서 좀 느낌이 다를 텐데요. 저는 어저께 이 정도 움직임은 콧방귀입니다. 왜냐하면 그럼 이쯤 되면 연수가 나오나요? 예, 2000년도 뭐 그다음에 1999년 이때 워낙 뭐 롤러코스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건 솔직히 롤러코스터도 아니죠. 뭐 최근에 이제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은 뭐 그렇게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개별 종목의 변동성이 워낙 뭐 크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저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았다. 다만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은 어저께 이거 하면서 나온 이슈 아마 이제 다 두 분도 네. 메신저로 받으셨을 텐데 롱숏 펀드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변동성 큰 게 롱숏 펀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거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렇다라는 얘기고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코스닥에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의 고밸류가 저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다. 네네. 그러니까 이 종목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종목이 흔들리면서 같이 이제 수급이 흔들리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인 문제로 해석하기보단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성장을 빌미로 너무 주가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는 당연히 조금만 뭔가 악재가 나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코스닥 시장의 비중 확대는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장기 관점에서만 본다면 코스닥 시장에서 정말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는 종목들은 컨텐츠 네. 그리고 플랫폼과 관련된 종목군들, 중국 소비와 관련된 종목군들, IoT와 관련되어 있는 핵심 부품주들 이런 종목군들을 장기적으로 본다면 여전히 메리트가 있는데 단기적으로 뭐 코스닥 지수 플레이를 한다든지 최근에 뭐 급등 급락하는 종목군들을 뭐 저점에 사서 뭐 팔아보겠다. 뭐 하루 이틀 정도의 단기 전략은 맞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매매하시는 과장님 어떠세요? 이런 급등락 종목군들을 매매하는 게 쉬운 일인가요? 일단 코스닥 제가 몇 번 그 외로운 싸움을 했어요. 좀 욕먹을 각오를 하고 코스닥 네. 좀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틀간 2천억을 던졌습니다. 기관이 거의 그러게요. 2천억에 이제 매도가 기관 발 나왔어요. 빼는 건가요? 거의 뭐 살벌하다 싶을 정도로 이제 저도 오래된 사람인 중 하나인데 뭐 저도 상당히 롤러코스터를 느꼈습니다. 2013년 5월 버냉키 쇼크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었죠. 그래서 이틀간 가장 많이 좀 조정이 나왔던 게 좀 맞을 만한 종목들이 맞았습니다. 뭐 게임이나 핀테크나 그리고 좀 의아했던 건 반도체나 휴대폰 부품들도 의외로 좀 낙폭이 좀 커졌었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지금 기관이 2천억을 그 이틀간 던졌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일부 좀 코스닥을 기관 쪽에서 이제 좀
비중 축소에 상당 부분 나간 게 아닌가 좀 생각이 그래도 좀. 다 전사한 건 아니니까. 그럼요. 예, 예, 살려볼 만한 옥석 가리기 종목도 한번 뽑아보죠. 네. 네, 뭐 위원님께서 그 종목 좀 찍어주시겠어요? 네, 뭐 저는 종목으로 보면 뭐 반도체 장비나 카지노 이런 쪽은 1분기 실적 그리고 하반기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고요. IT 부품주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IT 부품의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설비 투자가 이미 끝나서 나갈 비용은 별로 없는데 지금 IoT 기기를 비롯해서 기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싸게 팔더라도 박리담하더라도 많이 팔 수 있는 기업이 저는 최고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생산 기지를 최대한 베트남이나 이런 저비용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옮겨놓은 기업이 좋다라고 보고 있어서요. 대표적으로 뭐 인터플렉스를 포함해서 이런 뭐 PCB 종목 중에 일부 삼성전자를 따라서 이미 생산 기지를 옮겨놓고 생산 설비에 투자가 맞춰진 그런 기업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저는 이제 수급 쪽에서 궁금하게 우리가 챙겨봐야 될 게 그 부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어제 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코스닥이 이렇게 흔들리고 기관들이 팔고 있는 게 대형주 옮겨가려고 지금 코스닥 팔고 있는 거다. 이 얘기 나오고 있는데 네네. 이 얘기에 대한 정경민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부는 맞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간 기관들 지금 기관의 매도가 좀 불거졌기 때문에 기관 계속 말씀드리는데 기관의 매도가 이어졌다는 것은 그간 거래소 시장에서 사실상 기관이 먹을 부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받아줄 수 있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외국인이 들어오고 그런 어떤 이익 단위 거래소 상당 부분이 좀 올라오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기관들의 상당한 뭐 일부 코스닥만 집중을 해야 되는 그 물량도 있겠지만 그 유동적인 물량에 있어서는 일부 이제 더 이상 코스닥에서 이제 개인들하고 이제 받아줄 필요가 없다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도 이렇게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를 130만 원에 사서 150만 원에 팔아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시대가 다시 오는 건가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잠시 네.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죠. 뭐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긴 하지만, 그게 또 개인 투자들 이렇게 손쉽게 150만 원짜리 주식이 이렇게 한 주 딱 나가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사실 쉽진 않아요. 네, 제가 볼 한 때는 주당 150만 원인데. 절대 수익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시장의 흐름에서 멀어지게 되면은 네. 정말 소외를 많이 받게 되고 맞아요. 심리적으로 자신감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주도주로 좀 옮겨가는 게 맞고. 그러면 이 정- 삼성전자를 네. 팔고 다시 갈아탈 만한 종목을 좀 말씀을 해주셔야 그래서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제 삼성전자는 안 되겠다. 이제 죽어도 나는 100만 원짜리 주식은 담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확산에 대한 기대를 좀 해보시면서 대형 IT주들 일단 삼성의 그 반개 회사들이죠. 뭐 전기나 SDI 쪽에 뭐 보시든가 아니면 업종 전체적인 확산을 보시면서 뭐 SK 하이닉스나 LG 디스플레이, LG 전자 등을 외국인들의 수급을 봐가면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뭐 괜찮은 대안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외국인들의 수급이 동반이 되는가를 좀 비싸게 사시더라도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과장님께서 갖고 나오신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정말 궁금해지네요. 좀 원고를 많이 준비했는데 중간에 좀 점프가 돼서. 네, 일단 제일 뭘 사야 될지가 아, 가장 중요하니까요. 저는 오늘 가져온 종목은 유한양행입니다. 네. 유한양행. 좀 비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이렇게 너무 좀 최근에 트렌드에 좀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제약주니까 좀 들어오른 걸 가지고 온 게 아니냐고 생각하실 텐데 저는 좀 감히 좀 무서운 말씀을 좀 드리자면 다음 코스닥의 조정 대상은 바이오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미리, 네. 최근에 보면은 바이오, 그러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뭘 만들어서 얼마를 벌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업종들이 다만 가능성만 가지고 올랐던 것들이 상당히 있는데 최근에 뭐 한미약품이나 뭐 종근당이나 녹십자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부분을 보면 바이오 부분에서 제약 부분, 그러니까 실체가 확실하고 숫자가 확실한 중견, 대형 제약주 쪽으로 시장의 관심이 서서히 밀려오고 있다. 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유한양행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크게 투자 포인트는 4가지 정도로 좀 잡아봤습니다. 일단 작년, 재작년 시장 제약업체 상당히 안 좋았는데 기간 동안에도 상당히 양호한 실적을 좀 유지를 했고요. 두 번째 이제 회사가 상당히 투명하고 좀 모범적인 회사입니다. 리베이트 규제와 뭐 한미 FTA 등 좀 업계의 좀 악재에 대해서 상당히 내성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좀 계량 신약이나 제네릭 또 원료 의약품 등 성장이 계속해서 좀 지속적이 있고, 네 번째는 국내 1위 제약사라는 프리미엄, 거기에 따른 리레이팅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는 써놓지 않았지만 좀 막연히나마 제약주의 동반 반등에 좀 함께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개인적인 그 소망을 좀 담아서 네. 유한양행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 네, 무섭게 다가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일단 우리가
저는 이제 뭐 좋은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자라는 부분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최근에 바이오의 대장주 누가 뭐래도 한약품입니다. 한약품이 어저께 폭발한 이유는 7천억이 될 수도 있는 그 수출이었거든요. 그러면 유한양에 과연 수출이 가능하냐라는 부분을 우리 집중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미 뭐 비형 간염 치료제와 같은 항바이러스제 수출이 조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 C형 그 간염에 대한 바이러스 치료제 이와 관련된 원료의약품 수출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코멘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유한 킴벌리라고 하는 자회사가 굉장히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도 이제 긍정적인 부분인데 PER이 지금 20배를 서서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변동성을 고려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황양행 일단 유망주로 꼽아주셨는데 저희가 매주 금요일 이제 함께 하기로 했으니까요. 다음 주에 한번 첫 뚜껑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할게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두 분 다음 주 금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정경민 과장, 김종효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마크너치 1부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알찬 소식 들고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